정전 70년. 20세기에 일어난 모든 전쟁 중 가장 참혹했던 전쟁.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단위 면적당 사상자 수가 가장 많은 전쟁이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태평양 전쟁 전체에 투하된 폭탄의 양보다 더 많은 폭탄이 한반도에 투하되었다. 한국 전쟁은 가장 참혹했던 전쟁입니다. 치열했던 3년간의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로 멈췄다. 정전협정은 전쟁의 종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전쟁이 끝난 줄 알아요. 실질적으로 열전, 총알이, 대포가,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는 열전은 아니지만 아직도 국제법적으로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전쟁의 일시적 정지를 맺은 거예요. 법적으로는 현재는 교전 상태고, 이 교전 상태가 언제 종결이 됐냐면 Peace Treaty, 평화조약으로 체결해요. 한국 전쟁은 미국이 역사상 최초로 승리하지 못한 전쟁이 되었다. 정전협정에 서명한 마크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은 처음으로 승리 없는 전쟁의 휴전협정에 조인한 미군 사령관이 되었다고 자신의 회고록에 기록한다. 미국이 승리하지 않고 휴전한 유일한 첫 번째 사례거든. 첫 번째 사례. 그 이후에 미국은 개입했던 모든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세계 유일 초강대국이었던 미국은 현재 급격한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지위 급격히 격화되고 있다. 모든 수치가 증명하고 있지요. 가장 빨리 쇠퇴하는 제국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지금이 그 초입에 있고 그 패권을 구성하는 양축, 군사 패권과 달러 패권의 몰락을, 그 몰락이 가속화되는 것을 지금 우리는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 역사상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강대한 유일 패권국의 자리에 올랐던 미국은 왜 가장 빠르게 쇠퇴하는 제국의 길을 걷게 되었을까? 미국 역사는 1492년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상륙에서 시작된다. 유럽은 이를 신대륙 발견이라고 불렀지만 이미 그곳엔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문명을 가꾸며 살아가고 있었다. 콜럼버스와 함께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한 라스카사스 선교사는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을 이렇게 말했다. 인디언들은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할 정도로 순수합니다. 물건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으므로 남이 가지고 싶어하면 거절하는 법이 없고 오히려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기꺼이 나눠 가지려 합니다. 라고 글을 남길 정도로 당시 원주민 사회는 서로 협력하며 공존했고 평화로웠다고 한다.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백인들이 왔을 때 그때는 이제 유럽에서 새로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종교적인 탄압을 피해서 미 대륙으로 온 거잖아요. 인디안들이 이제 새로운 작물 키우는 것도 이렇게 백인들한테 알려주고. 하지만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한 백인 이주민들은 원주민과의 공존을 선택하지 않았다. 백인 이주민들은 원주민들이 살아가던 터전을 빼앗기 시작했다. 그 신대륙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소수 민족 소수 부락들, 이 인디언들을 토벌했던 과정,
이건 동화가 아니에요. 그냥 사륙입니다. 사륙. 짐승을 잡듯이 했었어요. 짐승을 잡듯이. 그렇게 2,500만 3천만을 사륙해서 역사 위에 미국의 역사가 잉태된단 말입니다. 전쟁으로 만들어진 나라이죠. 영어로 제노사이드라고 부르잖아요. 그냥 대량 학살도 아니고 인종 자체가 멸종당하는. 원주민의 땅을 빼앗고 영국과의 독립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 서쪽으로 팽창하기 시작한다. 미국이 팽창될 때 미국인들이 믿는 신념이 있었어요. 그 신념은 Manifest Destiny라고 해서 1845년 존 오설리번에 의해 처음 소개된 명백한 운명은 미국인은 신의 선택을 받아 세계로 뻗어나가며 자유를 전파할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이다. 미국 자신들이 우월하다는 인식을 기본에 두고 열등하고 미개하며 야만적인 곳을 미국의 힘으로 계몽하는 것이 신의 뜻이라는 주장이다. 이 사상은 멕시코와의 전쟁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었고 이후 미국의 대외 정책의 근간이 된다. 멕시코 전쟁을 치르면서 캘리포니아부터 뉴멕시코, 유타, 네바다, 텍사스 같은 지금의 그 미국 그 영토의 원형을 얻게 되는 거죠. 미국 멕시코 전쟁으로 멕시코 영토의 절반을 빼앗는다. 북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장악한 미국은 이제 해외로 팽창을 시작한다. I believe that the majority of the plain people of the United States will day in and day out make fewer mistakes in governing themselves than any. 미국의 필리핀 정복을 이끌었던 제26대 미국 대통령 시어도 루스벨트가 한 이야기다. 1898년 미국은 스페인과의 전쟁으로 쿠바와 필리핀을 식민지로 만들고 사이판과 괌, 푸에르토리코까지 손에 넣는다. 필리핀을 점령하면서 미군은 인디언들을 없앤 것처럼 니그로들을 소탕하겠다며 필리핀 독립군 2만 명과 100만 명의 민간인을 학살했다. 300여 년 동안 스페인의 식민지 통치를 당했던 필리핀 사람들의 독립투쟁은 미국의 침략과 끔찍한 학살에 좌절되고 만다. 시어도 루스벨트는 미국 정부가 야만적인 민족들과 전쟁을 한 것은 평화를 깨는 것이 아니라 국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세계 패권을 향한 미국의 도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미국이 세계의 중심 국가 중 하나로 부상하게 된 계기는 1차 세계대전이다. 1차 세계대전은 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앞세워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을 지배했던 제국주의 국가 간의 전쟁이다. 미국은 전쟁 중 영국, 프랑스 등과 같은 연합국에 군수물자와 전쟁 비용을 대출해 주었고 전쟁 이후 세계 최대의 채권국으로 떠오른다. 미국의 대기업과 은행, 군수기업들도 1차 세계대전을 통해 크게 번창한다. 아무래도 당시까지 이제 세계 제국으로 군림했던 영국이 이제 유럽에서 그 힘을 소진하면서 미국은 자기 땅에서 전쟁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입지 않고 산업과 이렇게 금융 쪽의 그 주도권들을, 지배권들을 이제 키워나가는 과정이 1차 대전이었다면 1939년 벌어진 2차 세계대전은 미국이 초강대국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 The ally, the unspoken ally. There were many large corporate entities in Nazi Germany. There was support to Nazi Germany. 미국의 군수 자본은 나치 독일과 연합국을 가리지 않고 군수 물자를 판매했다. 포드와 GM은 한때 독일군 탱크의 절반 이상을 생산했고 스탠다드 오일은 독일이 수입한 석유의 90% 이상을 공급했다. And without this support, the World War II would not have occurred. 2차 세계대전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남겼다. 전 세계적으로 약 5천만 명에서 8천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산된다. (6년) 동안의 참혹했던 전쟁은 인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 2차 세계대전 전체 기간 중에 말입니다. 군수 생산량, 육해 공군의 모든 무기 체계 생산량이 전 세계 군수 산업의 55%, 약 50%를 미국이 생산했어요. 미국은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얻었고 전쟁으로 파괴된 유럽 국가를 대신해 세계 시장을 점유해갔다. 결정적으로 이제 2차 대전은 완벽하게 그 소유력들을 그 재무국으로 몰아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으로 피폐한 상황에서 미국이 전 세계 GDP의 50% 정도를 달성하는 어떤 초강대국으로 군림하게 된 그런 과정이 되겠죠. 미국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며 막대한 이득을 얻는다. GDP는 3배 가까이 증가해 전 세계 GDP의 50%에 육박할 정도였고, 금 보유량도 전 세계 보유량의 3분의 2가 될 정도였다. 아시아와 유럽이 전쟁으로 초토화된 반면 미국은 더욱 번영하는 경제대국, 군사강국으로 우뚝 선 것이다. 전쟁을 통해 초강대국이 된 미국은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든다. 모든 국가가 국제 거래를 할 때 달러를 보유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이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그 이전의 영국 중심, 유럽 중심의 세계 질서를 완벽히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로 바꿔버립니다. 브레튼 우즈라는 도시에 44개 유럽 다 불러가지고 바로 선언하죠. 달러를 기축통화로 삼겠다. 그렇게 경제적 독점을 이제 수립시키죠. 그 이유 경제 질서뿐 아니라 이미 전쟁 속에서 군사적인 패권을 마음껏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걸 중심으로 미국의 세계 패권을 이제 완전히 수립시켜 갑니다.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은 미국은 242년의 역사 동안 전쟁을 하지 않은 기간이 단 16년이다. 미국은 역사상 가장 호전적인 나라이다라고 말했다. Now this conjunction of an immense military establishment and a large arms industry is new in the American experience. The total influence, economic, political, even spiritual, is felt in every city. 1961년 미국의 대통령 아이젠하워는 퇴임사에서 충격적인 고백을 한다. 미국의 대외 정책을 주도하는 군부와 군수 산업을 이끄는 기업이 공생관계를 맺으며 미국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특징적인 것은 군수자본이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발전했다는 것이고, 이 군수자본이 그야말로 국가를 다 먹으면서 소위 군산복합체, 그러니까 군대와 군수산업 분야가 결합돼서 군산복합체가 만들어지고 이 세력이 미국을 좌지우지하게 됐다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미국의 대외 정책은 군부가 주도하기 시작했고, 군수산업은 미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산업이 됐다. MIC라고 Military Industrial Complex라고 불리는 그 군산복합체, 그것의 천문학적인 이윤 창출을 위해서 침략 전쟁이 끝없이 계속됐다. 미국은 전쟁 후에도 국방비 예산을 줄이지 않고 계속해서 늘렸다. 전쟁 물자를 계속해서 생산했고 전쟁을 통해 무기를 계속 소비했다. 전쟁 중독이라는 치명적인 질병에 감염되었다. 거의 농담 삼아 미국 사람들끼리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미국인들에게 지리 공부를 시킬 때 사용하는 것이 전쟁이란 말이 있거든요. 우크라이나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과거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그 지리 공부하는 시간이 전쟁하는 시간이라는 이야기죠.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전쟁을 멈추지 않는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 150개 이상의 지역에서 약 250개의 전쟁이 발발했는데 이 가운데 200개 이상의 전쟁이 미국에 의해서 일어났다. 미국의 전쟁은 직접적인 군사적 침공 외에도 비밀 공작과 같은 형태로도 이루어졌다. CIA 역사상 최대의 비밀 공작으로 불리는 사이클론 작전은 1980년대 중동에서 소련의 영향력이 확산되는 걸 막고 소련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아프간의 무장 세력을 비밀리에 육성한다. Have you bought many guns? Yes. For Afghanistan? Yes, many guns. How many? About 30,000. 30,000? Yes. That's a lot of rupees. Where does the money come from? This come America. From America? Yes. 미국의 비밀 공작은 소련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아프가니스탄이 소련의 힘을 빼기 위한 최적의 전략 장소로 이제 지정이 되는 거죠. 미국은 심혈을 기울인 그 공작으로 이제 아프간을 1차 약화시키고 무자헤딘 게릴라들을 양성하고 무기를 대고 돈을 대면서 그 엄청난 전사들을 이렇게 양성을 해서 아프간에 슬금슬금 밀어넣습니다. 거기에 이제 소련을 끌어들여서 망할 때까지 10년 동안 80년대를 이제 거기서 소련의 진을 빼게 하는 거죠. 미국의 비밀 공작은 성공했다. 하지만 미국이 키운 게릴라들은 세계 각지에서 극단적인 테러를 일으키는 무장 세력으로 거듭났다. 알카에다의 기원도 여기서 시작됐다고 한다. 1953년에는 이란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던 모사데크 총리가 당시 영국이 독차지하고 있던 석유 자원의 국유화를 추진했다. 하지만 미국 CIA는 이란 군부를 동원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고 결국 모사데크 정권은 제거된다. 이란의 개혁 정책은 전면 백지화되었고 미국과 영국에 각각 40%의 석유 산업 지분을 넘겨주고 끝난다. 이란에 대한 비밀 공작은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성공했으나 1979년 이슬람 혁명과 반미 정권 탄생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It's actually been an open secret for decades, but for the first time now, the CIA has released documents that show its role in the 1953 coup. That is the coup that toppled Iran's democratically elected Prime Minister, Mohammad Mossadegh, had moved to nationalize oil production in Iran. Operation codenamed TP Ajax. 아작스 작전과 같은 군부 쿠데타로 정권을 전복시키고 친미 정권을 세우는 방식은 미국의 대표적인 비밀 공작 방법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1970년 칠레에서는 세계 최초로 선거를 통해 사회주의자 대통령이 당선된다. 아엔데 대통령은 극심한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개혁을 추진했고 미국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던 구리광산의 국유화를 단행한다. 하지만 집권 3년 만인 1973년 미국의 지원을 받은 아우구스토 피노체트가 쿠데타를 일으켰다. 피노체트는 전투기와 탱크를 앞세워 대통령궁을 공격했다. 아엔데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마지막 라디오 연설을 남긴다. Solo me cabe decirle a los trabajadores, yo no voy a renunciar. Podrán avasallar, pero no se detienen los procesos sociales, ni con el crimen, ni con la fuerza. La historia es nuestra y la hacen los pueblos. ¡Viva Chile! ¡Viva el pueblo! ¡Vivan los trabajadores! Estas son mis últimas palabras. Tengo la certeza 쿠데타군의 끝까지 저항했던 아엔데 대통령은 대통령궁에서 최후를 맞이했다.
미국의 지원을 받아 집권한 피노체트. 그는 17년간 칠레에서 군사 독재를 펼쳤고 남미에서 좌파 척결을 외치며 6만여 명을 학살하는 데 앞장선다. 내전이 벌어지던 국가 지도자를 암살하거나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바꿔내는 일들이 아프리카 대륙부터 중남미 대륙에 이르기까지 아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중동은 말할 것도 없고 내내 계속이 됐죠. 미국의 국방비 8,420억 달러, 한화로 약 1,111조 원. 전 세계 150여 개국에 건설된 약 1,000곳의 군사기지. 과거의 제국을 초월하는 제국.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을 넘어 전 세계의 지배권이 미치는 최초의 제국이 되었다. 전쟁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자유주의의 그 원인이 있다는 거죠. 자기들의 힘으로라도 저기에다가 자유를 전파해야 된다고 하는 자유주의의 어떤 역설이라고 그럴까요? 본질은 경제적 이익인데 항상 포장을 어떤 자유의 전파 그렇게 본다면은 스스로 이 자유 개념을 바꾸지 않는 한 전쟁은 계속될 겁니다. 미국이 군사력으로 세계 패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인류는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했다. A short time ago, an American airplane dropped one bomb on Hiroshima and destroyed its usefulness to the enemy. That bomb has more power than 20. 미국은 인류 최초로 실전에서 핵폭탄을 투하했다. These are crimes against humanity that President Truman was fully aware that this was not a military base. And he went ahead and destroyed. 트루먼 대통령은 일본의 항복을 얻기 위한 조치였다고 했다. 일본은 이미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 결정이 있기 전부터 가망 없는 전쟁을 끝내려고 했다. 실제로 1945년 7월 11일 무조건적인 항복 의사를 미국에 전했고 기밀 해제된 미국의 비밀 문서에도 원자폭탄을 사용하지 않아도 일본은 무조건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세계 최초로 핵무기를 개발한 직후였던 미국은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리틀보이와 팬맨이라는 각기 다른 종류의 원자폭탄을 실험하듯이 실전에서 투하했다. 그 시기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는 30만 명의 민간인들이 한순간 학살됐습니다. 그 30만 명의 민간인 속에는 4만 명의 조선인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그림은 당시 상황을 그린 원폭도의 일부이다. 그림을 보면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은 어린이와 부녀자를 가리지 않았고 수십만 명이 한순간에 학살된 지옥과도 같은 민간인 피해를 엿볼 수 있다. 원폭도의 그림 속에는 조선인의 피해를 형상화한 그림도 있다. 작가는 이렇게 말한다. 마지막으로 처리해야 할 시체는 조선인이었다. 많은 일본인이 폭격에서 살아남았지만 조선인은 극소수였다. 까마귀들이 와서 조선인 시체의 누나를 먹어버렸다.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는 일본인뿐 아니라 일본에 끌려갔던 조선인들까지 희생시켰고 조선인은 죽어서도 차별을 당해야 했다. 미국의 끔찍한 전쟁 범죄는 5년 만에 다시 한반도에서 이어졌다. The war crimes committed are beyond description. During the entire period of 3 years, there was carpet bombing, destroying virtually every single city. Important to note that Korea is the only country on the planet which experienced up to 25% loss of its population during that war.
왜 그렇게 많은 민간인들이 죽었을까요? 전투 행위 중에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300만, 400만을 이야기합니다. 50% 이상, 150만, 200만의 양민들이 죽었어요. 초토화 작전이었어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 거세합니다. 대부분 기총조사, 비행기에서 융단 폭격, 피난 가는 행렬을 흰옷만 보면 다 쐈다 그러거든요. 논리는 딱 하나예요. 수백 명의 피난민 중에 공산주의자 한두 명이 있을 수도 있다. At bases in Japan and Okinawa, B-29s prepare for an historic mission. In 10-plane formations, at 10-minute intervals, the superforts release their bombs. The raid continues for 90 minutes. 900 tons of bombs rain down on a 20-square-mile area before the bombardier signals. 엄청난 그 폭탄을 이렇게 쏟아붓기 시작하죠. 평양전쟁 기간보다 더 많은 폭탄들을 이 땅에 쏟아붓고 심지어 이제 세균 전쟁과 네이팜탄 실험 이런 것들도 한국 전장에서 이루어지고 이제 그 과정에서 무수한 그 민간인들이 학살당하는 거죠. Marine air with rockets and napalm to burn them out. Scorching the place with napalm. And we go in. For this is Korea, chums. This is Korea. 미국의 역사 자체가 전쟁 범죄의 역사예요. 남미의 수많은 나라들이 그 모든 쿠데타에 사실 미국의 CIA라든가 미국 정치가 다 관여했지 않습니까? 다 개입했잖아요. 중동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중동의 수많은 분쟁들, 미국의 석유 지배를 위해서 1차 중동 전쟁, 2차 중동 전쟁, 그 모든 전쟁은 사실은 미국이 다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베트남 전쟁 어떻습니까? 통킹망 사건. 사실 다 전쟁은 날조했잖아요. 기만 거짓 술책으로 자신들이 자작극을 해놓고 공격받은 것이라고 발표하고 전쟁 쳐버리고 수십 년 이후에 사실은 그것이 미국의 날조 조작이었다. 지금 드러나면 뭐합니까? 그 전쟁 속에서 수십만 수백만들이 희생됐는데 수도 없이 많은 전쟁 범죄를 자행을 했죠. 뭐 이런 여지가 없는 거죠. 수도 없는. 그런데 전쟁 범죄를 다루기 위해서 국제 형사재판소를 만들자는데 미국은 반대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미국은 예외입니다. 범죄가 성립이 되지 않아요. 왜? 관할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인이 다 알고 있는 전쟁 범죄에 대해서도 미국인은 예외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주 황당한 논리인 거죠. 저희 아버지도 내나 미국 사람인데 총살을 당했거든. 아침에 날이 새기 전에 이제 피난 간다고 나가는데 그만 무조건 그만 총을 가면 갈겨버린 게 말로서는 그 뭐 다 할 수가 없지. 뭐 어떻게 뭐 해야 그 뭐 분을 뭐 풀어주겠어요 그거. 그 뭐 억울한 그 뭐 지금 그 이 이야기만 해도 나는 지금 말을 못 해. 이는 말은 고만 애고 만하는 게 내 있는 고만. 한꺼번에 우리 식구들이 참 희생을 당했는데 그거로 살아보고 나는 내 살 길었고 아버지 어머니 누나 동생이랑 이렇게 세상 배는 거 보고 나는 살 길었고 또 뛰십니다. 이 퍼붓기는 퍼붓고요. 계속 소낙비 오대기 퍼붓기는 살기 위해서 뛰었어요. 식구들이 죽어가 있는 거 살아보고 내가 뛰었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식구들이 죽가 이신께는 내가 통곡을 하고 운께네. 어떤 어른이 네가 울면은 우리까지 죽음께네. 닌 이 공거리 밖에 나가라 이게라. 그런 글이 참 내가 얼마나 그런 것까지도 내가 참 지금 생각이 나요. 말로 못했어요. 총알이 아니라 파편. 여기 그 폭탄 떨어진 쪼가리를 여기서 용동수 빼냈는데 뭐 말을 할 것도 없고 뭐 원래대로 내 눈을 해놓으라 하고 싶지만 뭐 해놓을 수도 없는 일 아니오. 그 사람 뭐 젖이 있으면 뭐 그 사람 눈을 잡아 빼도 뭐 내가 설치가 안 되죠. 왼수를 갚으려면 다 빼야 돼, 두 개 다. 어떤 놈이 그래. 가서 다 퍼지. 그 뭐 어떤 사람이 그런 걸 알아? 미국 사람이 그랬다는 것만 알지. 어떤 사람이 그런 걸 알아요? 모르지. 행님, 행수, 어머니, 조카, 이웃 사람 둘이 하고 6이 죽는 데서 내 하나 하고 우리 아버지 눈 하나 빠져삐고 그래 다리 7군데 맞고 이래 놓았다 이가. 아이고 그 말도 못하지 말도 못해. 그 참 요시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억장이 무너지고 내가 이 분을 어디가 품고 싶고 미국 놈들 내가 어디 가도 미국 사람이 소리 안 하지. 나 미국 놈이라 그래. 저놈들 도와준다고 캐놓고 싸움 붙여놓고 물자 팔아먹고 사람 다지고. 아프가니스탄에 주둔 중이던 미군이 하룻밤 사이에 바그람 공군기지에서 철수했다. 미군이 급하게 떠나면서 수천 대의 차량과 장갑차 수백 대 등을 두고 떠났는데 버려진 전쟁 물자는 350만 개나 된다고 알려졌다. 미군이 떠난 뒤 미국과 친미 정부에 부역했던 사람들 또한 아프간을 떠나려 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뒤엉켜 아프간의 수도 카불은 아수라장이 됐고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다. 아프간의 대통령 아슈라프 가니 또한 도망을 갔다. 국민들을 버리고 수십억 달러가 든 돈가방을 챙겨 도망을 간 것이다. 20년간의 아프간 전쟁은 이렇게 끝이 났다. 그 탈레반이 급격하게 카불로 진공해 오면서 최후 통첩을 하고 그 상황에서 이제 재작년 8월 15일 거의 뭐 야반 도주하듯이 그 탈레반이 설정한 시한 8월 15일 자정을 1초 남겨두고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도망을 가게 된 거죠.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2001년 9월 11일 세계 무역센터 빌딩이 붕괴되는 충격적인 사건으로부터 시작됐다. Either you are with us or you are with the terrorists. 조지 부시 대통령은 테러의 배후로 오사마 빈 라덴과 그가 수장으로 있는 알카에다를 지목하고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2001년 10월 7일 아프간전에 돌입했다. 2001년 11월 13일 수도 카불 점령, 2001년 12월 14일 아프간전 승리 공식 선언. 미국의 아프간 전쟁은 금세 끝나는 것처럼 보였다. 아프가니스탄을 공해군력으로 완전히 제압해서 점령하는 데는 성공하지만 거기를 지배하려면 육군들이 있어야 되는데 게릴라들한테 엄청나게 시달리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에 철수했단 말이죠. 아프가니스탄의 일대 대통령 하미드 카르자이는 퇴임 전 이렇게 말했다. 아프간 전쟁은 우리에게 강요된 전쟁이고 우리는 미국의 이익을 위한 희생양이다. 미국은 아프간의 평화를 원하지 않았다. 장기간의 아프간 전쟁은 아프간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50만 명 이상의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이 죽었고 500만 명 이상이 집을 잃고 난민이 되었다.
درې ورځې کېږي چې ما د خلک راځي وایي نن دوه کوچنیان په دې کلي کې مړه وو نن یو چې د تږي مړي خو سړی به پوښتنه پر وکړي د بلې خوا مړي سړی پوښتنه پر وکړي که د یخه مړي او یا د لوږې مړي نو دا ټول څه خو دوه طاقت نه لري 20년 동안 그 어마어마한 돈을 퍼붓고 또 이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민간인들이 죽고 또 죽였던 결국은 20년 동안 뭐 했냐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뭐 했냐고 물어봐야 됩니다. Ready. Good shot. 그러니까 그들이 한 것은 그 아프간 민중이 예를 들면 결혼 잔치로 모인 민간인들이 모인 집단을 탈레반 혹은 이런 무장 세력으로 드론 폭격으로 수십 명의 그 민간인들이 살상당하고 학살당한 역사가 1급 패권 침략 세력의 한마디로 진상입니다. طالبانو حکومت چې د دې حکومت سم هغه غلا نه و مړی نه و هیڅ شی نه و امنیت و چې هیڅ چا په کس غرض نه و نه جنګ چا کولی سوی نه جنګ کېدی نه تیارې راغلې چې نه به بری بس بمبار وکړ 5 که 6 دانې به مانې وغورځوله سر دې خلاص و حوالانو زموږ بالا سر نه دی په خلاصوی نه طالب لیدلی دی نه مو شهید لیدلی دی بمبار یې وکړي او نفر ډېر شهیدان سو صاحب علاقه زموږ په سر نه په خلاصېږي اسدالله شهید خدای وبخښه ټول افغانانو سره 실제로 현재 민심을 얻지 못했을 뿐더러 당연히 꼭두가시 정부들은 역대 최악의 부패 대중들과도 완전히 유리가 되고 드론과 대량 살상 무기로 끝없이 사람들이 살상되니까 그들은 누구에게 반감을 품겠습니까? 미국과 나토로 대표되는 서양 제국주의자들에게 반감을 품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길 수 없죠. سپیوري لکه دغه بشر دوستانی دغه بشر دی دغه حکومت دی دغه حکومت دی تاسو څنګه وشتان کوي تاسو پښتنیان وځي ولیاس پښتنیا را ولیاس کجت را ولیاس زموږ لاس ځوانان و جنگ ته آماده کیږي زموږ داس کار نه دی چې یو سړی مکتب ته واسطي لاس به مکتب ته آماده کیږي خو خدای ستاسو کار نه ده څنګه کارونه زبراغي ولې په خوارې دې نه پرېږدي څه به کوي خدای خو مې کایان دې بلاده رانه 미국이 아프간전에서 20년간 사용한 돈은 2조 달러가 넘는다. 이 비용은 고스란히 미국의 부채가 되어 미국 경제를 더욱 어렵게 했다. 탈레반과 아프간 민족의 끈질긴 저항에 야반 도주를 할 수밖에 없었던 미국의 모습은 무너지고 있는 미국의 세계 패권을 여실히 보여준 장면이었다. 미국 패권의 쇠퇴는 미국 내부의 위기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 6월, 미국 정부는 법으로 정해둔 부채 한도를 넘어설 위기에 처했다. 또다시 파산 위기에 처한 것이다. 부채 한도는 31조 4천억 달러로 하나로 환산하면 약 4경 2천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이다. 얼마 전에 러시아 그 부총리인가에 누가 이렇게 표현했죠. 미국이 지금 30조 달러인데 지금은 버티고 있는데 그게 50조 달러 가면 못 버틸 것이다. 지금 그 30조 달러 부채에 대한 이자만 지금 이 순간에도 그 1분에 200만 달러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자연스럽게. 심각한 부채는 국가 기능의 마비로 이어졌다. 2023년 미국의 잭슨시에서는 수해로 파괴된 기반 시설들이 그대로 방치됐다. 수도에서는 흙탕물이 나오고 일주일 가까이 전기가 끊겼다. 잭슨시는 수해를 복구할 예산이 없었고 중앙정부의 방치 속에 기초적인 생활 기반 시설마저 무너진 것이다. 미국 은행들이 연이어 파산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의 파산에 이어 최근에는 미국에서 14번째로 규모가 큰 은행인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파산했다. 116년 역사의 크레딧 스위스가 없어졌죠.
합병당하면서. 그 누리엘 루비니 교수 같은 사람은 지난 4월 초에 사실상 미 전역의 은행들은 지급불능 상태에 있다. 그리고 수백 군데는 이미 사실상 파산했다. 이렇게 보도를 낸 바가 있습니다. 또 JP 모건 사장도 은행 위기는 끝난 게 아니다. 아직 이렇게까지 지금 표현하고 있죠. 심각한 위기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미국 사회는 극단적인 부익부 빈익빈 사회다. 미국 상위 1%는 미국 자산의 31%, 36조 8천억 달러를 소유하고 있다. 미국 국민 하위 50%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전체 자산의 1%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은 자국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엘리트주의 정책을 폈고 민주당, 공화당으로 대변되는 이 정치 엘리트들, 그다음에 경제 엘리트들 이런 극소수가 미국 사회를 지배하면서 부를 독점해왔습니다. 그 결과 미국 사회는 극단적으로 지금 불평등이 심해져서 세계 1위의 이제 불평등 국가가 되었고 뉴욕에서는 대공황이었던 1930년대 이후 최악의 노숙자 사태를 맞고 있다. 미국 정부는 노숙자 줄이기에 총력 정책을 선언했지만 노숙자 수는 4년 연속 증가하여 58만 명을 넘어섰다. 이들은 마약 등 범죄에 노출된 채 거리를 헤매고 있다. Shoplifting is on the rise in what retailers are calling the perfect storm of steep inflation. 심각한 인플레이션은 극단적 범죄로 이어졌고 상점가에는 도난을 막기 위한 쇠사슬이 등장했으며 화물 열차에서 수천 개의 짐을 통째로 훔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세계에서 가장 압도적인 빈익빈 부익부 사회예요. 미국의 약 60%가 거의 하루 벌어 하루 먹습니다. 중산층은 거의 붕괴됐어요. 초고도의 이런 피라미드 체계가 뾰족한 체제예요. 밑에는 거의 대부분이다. 극빈층이죠. 거의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삶을 산다? 그 행복지수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불행하죠. 내부적인 소요 사태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조그만 것만 개입되면 바로 폭발합니다. 미국 사회는 반사회적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22년 미국의 총기로 인한 사망자는 44,290명. 4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발생 수는 647건. 매일 한 번 이상 발생하고 있고 하루 121명이 총기로 목숨을 잃고 있다. 미국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그 총기 난사, 총기 사망 사건 사실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그 문화에 대해서 도무지 수긍하지 못해요.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라든가 이라크 전쟁 때 죽은 인원도 더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개선하지 않죠? I'm going to talk about a threat that most people don't want to think about. It's too frightening and it doesn't seem real. That threat is civil war. In the United States, the rise of militias. The United States was officially classified as an anocracy. 2021년 1월 6일 미국 워싱턴 DC 의회 의사당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점령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 미국 내부의 문제가 극단적인 분열 사태로 이어진 것이다. 이 사건으로 경찰관 1명을 포함해 5명이 사망한다. 미국의 정치 갈등은 이제 봉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미국은 2023년 대선을 앞두고 더욱 심각한 분열을 겪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대선이 조작되었다고 자신의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으며 미국 각지에서 시위대 사이에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여론기관이 조사한 미국인의 43%가 10년 이내에 내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응답했고 미국의 퇴역 장성들은 미국 대선 이후 내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어떻게든 극복하기 위해서는 또 무리수를 쓸 수밖에 없죠. 달러를 찍어낸다라든가 다른 나라들에서 개입한다라든가. 전쟁 경제가 미국 경제 전체를 살릴 수 있느냐? 전혀 아니에요.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 전쟁을 함으로써 얻어들이는 수익의 대부분은 군수산업가들 몫이죠.
결국 미국 경제는 계속 내부적으로 힘든 상황이에요. 그 내부적으로 힘든 상황이 미국 위기의 가장 심각한 위기입니다. 미국과 70년 동안이나 전쟁 상태에 있는 북에서 열병식이 열린다. 열병식에는 화성포 17형이 등장한다. 최대 사거리 15,000km로 미국 본토까지 사정권에 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을 향해 핵무기로 선제 공격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한다. 우리 핵무력의 기본 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이외의 자기 돌직하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화성포 17이 지금 전 세계에서 나와 있는 공개된 것 중에 가장 큰 거예요. 가장 멀리 날아간다고 하죠. 화성포 17형 안에 대당 한 대 발사 안에 보통 탄두를 한 4개 정도를 따로 넣는다고 생각하면은, 그래서 외신이 그렇게 썼어요. 너무 많다. 이거 미국 본토 방어가 거의 뚫린 거나 다름없다. 북한은 모임의 여지없이 핵 보유국이고, 그 다음에 화성 17의 사거리는 중남미까지 날아가요. 미국의 어떤 서해안에 도착하니 많이 하는 거 이미 다 끝난 문제라 봅니다. 기존에 핵무기를 전쟁을 억제하는 방어적 수단으로만 사용하겠다던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북한은 2017년 유엔에서 핵무기 개발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다. 조선반도 사태의 본질은 우리를 적대시하며 핵위협을 가하고 있는 미국과 그에 맞서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려는 우리 공화국 사이의 대결입니다. 미국은 이 세상에서 제일 처음으로 핵무기를 만든 나라이며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실전에 사용하여 수십만의 무고한 민간인들을 대량 샬룩한 나라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철두철미 미국 때문에 핵을 보유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며 미국 때문에 핵무력을 오늘의 경제로 강화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우리의 국가 핵무력은 미국의 군사적 침공을 막기 위한 전쟁 억제력이며 최종 목표는 미국과 힘의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고 최초로 미국과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미국에 대항하던 국가들에게 미국은 늘 군사적 방법을 사용했던 전례와 달랐다. 지난 과거를 덮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그 역사적인 문건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아마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Thank you very much. Okay. 세상은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에 합의한다. Starting that process very quickly. Very, very quickly. Absolutely. 하지만 미국은 결국 협상을 결렬시키고 다시 군사적 대결을 선택했다. 그 사이 북은 군사무기 개발을 더 고도화시켰고 중국,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한다. 이제 미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미국의 군사력은 체계적으로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제가 계속 하락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군사기술 분야에서도 뒤처지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이렇게 1급 패권에 이렇게 심취하면서 너무 이렇게 오만하고 자만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차세대 이렇게 전략 무기 개발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죠. 90년대 후반 이후에. 실례로 지금 미국의 주력인 미니트맨 ICBM 400기는 60년대에 개발된 겁니다. 그때는 엄청난 신무기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두세대 이전의 구닥다리 무기죠. 그 사이에 조선이나
중국, 러시아는 최첨단 그 차세대 전략 무기들을 국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합니다. 그것들이 이제 지금 그 ICBM이라면 조선이 선보이는 화성포 17형, 화성포 18형, 중국의 둥펑 41, 러시아의 사르마트, 다 2010년대에 개발된 최첨단 무기 체계이고 이것들이 2060년, 70년까지 운용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는 50년 차이가 나는 거죠, 거꾸로. (2023년 3월) 시진핑 중국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갖는다. 새로운 세계 질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다. 모든 형태의 패권주의와 단독주의, 힘의 정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Чтобы любые государства или блоки наносили ущерб законным интересам других стран с целью получения военных, политических и экономических преимуществ.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헤어지면서 악수하면서 한 말이 있죠. 지금이 100년 만에 벌어지는 그 인류사 대변화의 시기이다. 시진핑이 몇 년 동안 해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류 운명 공동체를 얘기하죠. 그러면서 미국 중심의 일극 패권 체제를 제국주의 시스템을 이제 깨뜨리겠다. 미국의 일극 패권 질서에서 벗어나 다극화된 공존과 공영의 새로운 세계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에 맞서 미국은 동맹 강화와 전쟁을 통해 미국의 패권을 지키려 했다. America has been tested, and we've come out stronger for it. We will repair our alliances and engage with the world once again. 패권의 위기를 힘으로 복구하려고 하는 시도하고 패권의 해체를 지향하는 이 흐름하고 혹은 세력하고 지금 날카로운 대결 구도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대결 구도가 어떤 곳에서는 열전으로 군한의 전쟁, 어떤 곳에서는 냉전의 흐름으로 신냉전,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 흐름으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추진하며 전쟁의 직접적 계기를 만든다. 러시아와의 직접 전쟁이 아닌 우크라이나를 통한 대리전을 선택했다. Ukraine will never be a victory for Russia. The economy is on track to be cut in half in the coming years. 그리고 군사력이 아닌 경제 제재로 러시아를 굴복시키려고 했다. 미국의 세계 제국을 미국 사람들이 말할 때 인류사의 전무한 세계 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 전대미문의 제국이 세계 제국을 열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돈, 경제, 화폐, 달러. 하지만 러시아 경제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사상 최고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무역 흑자가 중국에 이어서 2위죠. 사상 5천억 이상의 흑자를 냈고, 그 다음에 그 채무 구조가 서방과 비교할 수 없으리만치 견조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가 이렇게 맞나 할 정도로 안정적인. EU가 만들어진 이후에 처음으로 이 대규모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하기 시작했거든. 독일도 그렇습니다. 독일이 적자면 EU는 다 적자예요. 어차피 한국도 적자 아닙니까? 제재를 한쪽은 오히려 경제가 위험해지고 제재를 당한 쪽은 오히려 경제가 더 좋아지는, 러시아는 고립되지 않았던 거죠.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는 미국과 나토 회원국, 대만, 한국 등 약 40여 개국에 불과했다. 러시아는 중국과 인도를 비롯해 아시아, 중동, 남미, 아프리카 국가들과 루블화 또는 각국의 화폐로 거래하며 미국의 달러 패권 붕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마음껏 군사적으로 억압하고 공포를 조성할 수 있었어요. 미국이. 그러면은 알아서 줄 섰었어. 그런데 너 잘못됐잖아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가 다 자국 중심의 자국의 국익 외교를 해요. Eu toda noite me pergunto por que todos os países estão obrigados a fazer seu comércio lastreado no dólar. Por que nós não podemos fazer o nosso comércio lastreado na nossa moeda? 국제거래에서 달러가 아닌 자국의 화폐를 사용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다. 아세안 10개국은 달러나 서방권 화폐를 사용하지 말 것을 논의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원유를 위완화로 결제하기로 했다. 인도는 무역에서 인도 화폐로 결제를 요구했고 18개 나라가 루피로 결제하기로 했다. 페트로 오일을 기름을 사기 위해서는 달러를 가져오지 않으면 팔지 못하게 미국의 강요로 산유 부국 1위인 사우디가 71년대 초부터 그렇게 하게 되면서 페트로달러 시대가 열렸는데 오늘 제1의 산유 부국인 사우디마저도 달러를 기피하고 예를 들면 중국 위안화 하나의 세계 기축 통화로 달러 패권을 누렸던 시대가 붕괴되고 기축 통화 다변화 시대가 됐습니다. 세계 경제가 미국과 서방 중심에서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고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참여하는 브릭스는 이미 G7의 경제력을 넘어섰다. 브릭스에 참여하는 국가는 11개국으로 늘었으며 많은 나라들이 가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제 브릭스 같은 경우가 아마 향후 대한세계의 중핵이 될 텐데 거의 그 모든 이렇게 지역의 맹주들이 여기에 지금 줄을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도 이미 브릭스가 그 G7이나 미국의 생산력을 훨씬 뛰어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국가들이 합류하고 앞으로 이제 점점 더 그 격차들이 벌려져 나가겠죠. 오랫동안 친미 정권이 집권하며 미국의 영향 아래 있던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는 친미 정권이 무너지고 진보 좌파 정권이 집권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는 이제 미국과의 관계 재고에 나서고 있다. 아프리카와 중동 각지에서도 미국과 서방의 제국주의 지배 질서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강대한 제국의 자리에 올랐던 미국은 가장 빠른 시간에 쇠퇴하는 제국으로 기록될지 모른다. 패권을 구성하는 양축, 군사 패권과 달러 패권의 몰락을 그 몰락이 가속화되는 것을 지금 우리는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대로 침략하고 마음대로 약탈을 감행하고 수백만 수천만의 그런 무고한 생명들이 파괴됐던 그런 것들로 상징되는 1급 패권 시대는 미국으로 대표되는 패권 시대는 오늘 명백하게 종말을 고하고 있다고. 다극화의 경향성은 대세이고 이건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맞게끔 미국적 위치들을 찾는 것이 순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전 70년. 한국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다. 한반도가 다시 전쟁이냐 평화냐의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고 일본의 자위대까지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미국은 전쟁을 할 때마다 자유를 외쳐왔다. 하지만 그 자유는 미국만의 자유였고 폭력과 전쟁의 다른 이름에 불과했다. Every people and every nation of the world will know the blessings of liberty. Our very freedom came under attack. For peace, for freedom, for justice. Freedom. Freedom. There is no sweeter word than freedom. 끝없는 탐욕으로 전쟁을 멈추지 못하는 미국. 하지만 전 세계 곳곳에서 미국의 패권을 무너뜨리고 주권 국가들의 평등과 호혜의 새로운 세계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다. 한반도에서 70년 전쟁을 끝낸다는 것은 폭력과 야만의 시대를 끝내는 것이고 전쟁국가 미국의 몰락을 앞당기는 것이다. 미국의 벽을 넘어야 한다. 전쟁을 끝내야 한다. 저기 가보 농민들이